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정보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 브리핑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 며칠 뉴스 보시면 서울 아파트값 둔화, 오름폭이 낮아졌다. 거의 0에 가까운 수치로 내려갔다. 강남 3구는 하락 전환을 했다. 이런 뉴스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또 졸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 그에 관한 내용으로 뉴스를 진행을 해볼 텐데, 지금 돌아가는 꼴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한번 겪어봤던 일 같은 그런 기분 안 드세요? 자, 그럼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전에 파리 대책 이후에 분위기가 어땠나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고강도 규제를 담은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7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03% 하락했습니다. 파리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33%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꺾인 것입니다. 한국감정원은 서울 25개구 모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은 늘고 매수 문의는 실종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전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경기도 과천과 세종시 아파트값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긴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정부는 특히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갭 투자의 성지로 불렸던 지역을 이주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올해 초부터 매매가가 꾸준히 상승해 반년 만에 1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재건축 호재를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몰린 탓입니다. 하지만 파리 대책에 따라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 지역으로 묶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거래 자체가 없어요. 떨어졌지만 거래가 별로 없어. 이게 다 부동산 문 닫는다고 난리야 지금. 요즘에는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여기다가 8월 2일 대책 이후에는 거의 거래가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가격을 떠나서 일단은 살 생각이 별로 없어진 거죠. 당분간 개점 휴업이죠. 부동산. 사겠다는 사람도 팔겠다는 사람도 없어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 실제로 대책 발표 직전 3억 7천만 원에 거래된 이 아파트는 최근 매매가가 6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서울 평균으로 또는 높은 전세가율로 갭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성동구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옥수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파리 대책 전후로 일주일 새 가격이 4천만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주택 거래량이 줄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갭 투자 같은 투기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진단합니다. 자, 앞서 뉴스에 나온 이 상계 주공 5단지입니다. 아까 3억 1천으로 떨어졌다. 이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하락했다는 기사였죠. 지금 현재 가격 볼까요? 4억 5천, 4억 8천. 이게 호가라고 그냥 생각이 되시죠. 근데 실거래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3억 1천에서 4억 5천. 그러면은 1억 4천 정도네요. 차액이. 작년과 대비했을 때 파리 대책 이후에 파신 분들은 지금 피눈물이 나겠죠. 자, 그럼 실거래가 보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호가가 낮아진 거예요, 이게. 지금 4억 7,900, 4억 7천대에 거래가 됐고, 지금 비슷하다, 보합이다, 약간의 조정이다, 이 정도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나왔던 레미안 옥수 리버젠 한번 볼까요? 아까 9억대 나왔었죠? 이때 파신 분들은 어떨까요, 기분이? 파리 대책 때, 그때 9억대였는데, 조금 내려갔다고 하락이라고 해서 또 파셨던 분들 계실 텐데, 지금 현재 가격입니다. 이게, 이것도 호가라고 이제 보시는데, 그럼 볼까요? 실거래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84제곱미터로 되니까 13억 3천, 14억 이 정도입니다. 비슷한 가격이에요. 지금 실거래가보다 높은 호가가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확실히 호가가 조정이 되긴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전에 뉴스들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그때 당시와 가격 비교까지 해드렸죠?
중요한 건 그때 파신 분, 사신 분 언제나 공존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희비교차 생각만 해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값 0.11 상승, 두 달째 오름폭 축소, 수도권 매매 주간 가격 변동률 그래프입니다. 지금 뭐 서울이 파란색, 그리고 신도시가 붉은색, 그리고 경기 인천이 이제 회색으로 나오는데요. 확실히 이 표로 보면 아시다시피 이 강보합, 약보합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폭이 지난달 이후 매주 축소되고 있다.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매도자, 매수자 모두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이어지면서다. 자, 이렇듯이 이제 규제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축소되는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르는 곳도 있죠. 도봉, 중구, 양천, 노원, 강서 이 지역이 좀 올랐다라는 내용입니다. 0.23, 뭐 0.22, 0.21, 2%고 뭐 강남 3구 하락 전환했다 이런 뉴스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 하락 폭락론자 보면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뭐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뭐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도봉구 창동 주공 3단지 이제 19단지 맞은편에 있죠. 그리고 북한산 아이파크 매매값이 상단에 있는 500에서 2천만 원 정도 상승. 그리고 중구에서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바로 신당동의 남산타운. 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죠. 남산타운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면서 이 매매 가격이 500에서 1,500 정도 올랐다. 그리고 양천구는 이 목동 신시가지 13단지가 1,000에서 1,500 정도, 그리고 신월동 시형 아파트가 1,000에서 1,250 정도 각각 상승했다. 이에 반해 이 지난주 보합권에 머물렀던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0.04% 떨어지면서 하락 반전했다. 이 잠실 일대 리스엔츠, 트리지움 대단지에서의 이 늘어난 매물 대비 매수세가 없었던 송파도 이 보합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서울 내 이 재건축 아파트 값은 한 주 새 0.04 오르면서 일반 아파트 대비 2주 연속 상승폭이 작았다. 특히 강동, 송파 재건축 아파트 값은 0.02%씩 뒷걸음질 쳤다. 지금 제 예상보다 굉장히 느려요. 굉장히 버티시는 분들이 많고 그만큼 버틴다는 표현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팔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양도세 중과되니까. 그래서 이 양도세 중과가 오히려 하락을 막고 있는 꼴이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진즉 급매물 막 나와야 되거든요. 급매물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규제빨로 2개월, 3개월 동안 이 급매물들을 노려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재건축부터 나온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쪽이 바로 이 강동구 쪽의 재건축 단지들이에요. 잘 째려보시고 계시다가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주간 변동률입니다. 이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이 보시면 되는데 일반 아파트가 흐린색 그리고 재건축이 파란색입니다. 일단은 상승폭이 굉장히 둔화가 됐죠. 재건축은 선두그룹입니다. 강남이 선두그룹이고 그중에 또 재건축이 선두그룹인데 오히려 이게 하락 반전을 맞았죠. 지금 강동구나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단 떨어진 이유는 규제 영향 탓도 있지만 공급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초구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 조금 높죠. 뭐 0.12나 2나 뭐 그렇지만 이유는 공급량입니다. 공급량. 사실 지금 뭐 상승이다 하락이다 얘기하기는 너무 버티고 있고 이 매수자 매도자의 그 힘겨루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 하락폭 얘기하기는 굉장히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 신도시 값은 0.02 오르면서 전주보다 상승폭이 0.06포인트로 축소됐다. 뭐 중동, 부천, 판교, 동탄, 일산 등이 올랐고 위례, 파주, 운정 등이 좀 내렸다. 그리고 이 경기 인천에서는 군포, 삼본, 안양, 의왕, 수원, 용인 등이 상승을 했고 이 시흥과 광명 등이 하락을 했다. 참 희한하게 제가 영상에 다뤘던 지역들이 올랐죠. 이게 과연 제가 이야기해서 올랐을까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폭은 아니지만 이런 9.13 대책 이후에
안 좋은 시기에 이 정도라면 괜찮은 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 다음 향방은 내년 1월이라고 봅니다. 금융당국이 31일부터 은행권에 DSR을 강화 적용하는 데다가 이 연내 국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11월에는 뭐 하겠죠. 매수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것이다. 신규 주택 부족을 해소할 만한 정부의 공급 정책과 속도가 앞으로 매매 시점을 결정할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자, 여기에 이 정부의 공급 정책, 뭐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5기 신도시 다 필요 없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신도시 사업 계속적으로 이렇게 신도시만 늘려간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굉장히 암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적으로 봤을 때 서울이 빈집이 많아지겠습니까? 아니면 이 신도시가 빈집이 많아지겠습니까? 신도시 중에서도 성공하는 신도시가 있고 실패하는 신도시가 있겠죠. 뭐 폭락론자들 말대로 인구 감소하고 뭐 이런 거 다 따지십시다. 그러면 서울이 살아남겠습니까? 수도권이 살아남겠습니까? 지금 신도시 사업이라는 게 뭐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뭐든지 마찬가지겠죠. 제가 미래적으로 봤을 때 암울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 신도시들이 지방을 더 죽게 만듭니다. 서울을 나라시 시켜주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목적이잖아요. 서울에 있는 인구를 분산시켜서 나라시 해주는 게 목적인데 오히려 이것들이 서울을 더 비싸게 만들어주고 지방을 더 싸게 만들어주는 원흉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본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거는 양도세 중과 풀어주는 겁니다. 정상적인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있는 그대로 그냥 제발 좀 가만히 내뒀으면 좋겠고요. 저는 구도심 활성화, 서울의 오래된 주택들 활성화 시켜주고 재개발 시켜주고 재건축 시켜주고 위로 용적률 좀 올려주고 그렇게 공급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방 활성화 시킬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미 초토화됐죠. 밑에 구미라던가 지금 지방들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들은 신경도 안 쓰고 서울 집값 올라가는 거에만 이렇게 혈안이 되냐고요. 서울 집값 자기들이 다 올려놨으면서 아니 용적률 위로 올려주고 재개발 재건축 다 활성화시켜서 양도세 묵지 말고 8.1 대책 아니었으면 벌써 진즉 지금 조정 하락기입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유동성은 풍부하고 투자처는 마땅히 없고 규제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그러니까 더 수요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투자 수요가. 아니 사람들 팔지를 못하게 해놨는데 어떻게 공급이 나옵니까? 하락과 폭락을 부르짖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투자를 해보신 적이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저 집값 올라가는 게 비이상적이다. 정상이 아니다. 너무 비싸다.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집값은 떨어져야 된다. 하락해야 된다. 폭락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하락과 폭락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일이 없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락을 얘기하고 폭락을 얘기하면서 안 사시고 이 투자하시는 분들을 욕하시고 계실 때 이 정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선수들은 계속적으로 투자에 임하시고 장기간으로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여러분들의 10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위기감 못 느끼십니까? 10년 전 볼게요. 10년에 그래도 서울에 내가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는 아파트들 꽤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웬만한 아파트 다 8억 넘어갑니다. 10년 뒤엔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폭락 과연 올까? 그리고 만약 그 폭락이 온다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는 더더욱 단타로 들어갈 생각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심리라면 시도조차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10년 이상 끌고 가실 분들, 최소한 10년 이러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매수 시점이 바로 지금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거나 아프거나 자녀가 결혼을 한다거나 이러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팔아야 할 이유가 있지 않다면 절대로 팔지 마시고 내가 이것들을 모아서 갈아타거나
똘똘한 한 채로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하락이 올 것 같아서, 조정이 올 것 같아서 파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벌면, 그래서 그것들이 모여서 충분히 부동산을 살 수만 있다면 매도인의 시각으로 팔 생각으로 물건을 고르시고 그 다음 절대로 팔지 마시고 사서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10년과 20년 뒤에 노후 생활을 책임지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마지막으로 부동산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들의 이야기 영상들을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say basically hold. I mean, the idea that the European news or a slowdown in this or that or anything like that, that would not cause you, if you owned a good farm and had it run by a good tenant, you wouldn't sell it because somebody said, here's a news item, you know, this is happening in Greece or something of the sort. If you owned an apartment house and you got to raise your rents a little, it was well located and you had a good manager, you wouldn't dream of selling it. If you had a good business personally, the local McDonald's franchise, you know, you wouldn't be thinking about buying or selling it every day. Now, when you own stocks, you own pieces of businesses, and they're wonderful businesses. You can pick the best businesses in the world. And to buy or sell on current news is just crazy. You're in a wonderful business. You got people running it for you. You know you're going to do well over 5 or 10 years. And to think news events should cause you to try and dance in and out of something that's a wonderful game is a terrible mistake. So get into a bunch of wonderful businesses and stay with them. Too much froth when you think there may be a major correction, even a crash. Do you sell all your stocks? No, I really don't do anything. You just show that patience, I huh? bought them for the long pull, and I've seen a lot of recessions, and I can live through them. What's the single most important thing that you have learned about investing over the past 3/4 of a century? Patience. Patience. Expand on that. How do you apply patience? Well, I buy things for myself and for clients to hold for 5 years, 10 years, because I won't be around for 10 years or any sizable part of it. But You've fooled us before. You could fool us again. As an active investor, what do you think of this stock market today? I think it's dangerous at present levels. A lot of froth on the boom. I think probably we're in for maybe something like 1987, when the market went down 500 points in one day. Perhaps we'll have a repeat of that. But in the long run, this is a great country, despite having too much government. And I think in the long run, the market will recover, and people who buy the right stocks and sit on them are going to do very well. If you could give one sentence of advice to scared investors right now, what would it be? I think you ought to see some kids. You know, hire an 8-year-old, hire a 6-year-old. Just watch them. They don't know who Alan Greenspan is. They don't know about the shape of the yield curve. They're optimistic about the future. We'll be fine for the next 30, 40 years.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